안녕하세요. 월 매출 4억의 신화 김천재이자 월 1,000만 원을 벌게 해줄 남자 삼타 강사 천쌤입니다. 오늘은 본 강의 7회차로 예비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직원 구성에 관련한 강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직원 구인 방법. 직원을 구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구직 구인 사이트 있잖아요. 알바몬이라든가 알바천국, 잡코리아 등 이런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흔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인 소개 및 추천을 받으시는 경우도 많아요. 이 경우에는 되게 추천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인이 소개해주는 경우에는 요거는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신뢰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이 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좀 추천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미 외국인 노동자분들도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좀 짚어드리자면 상당히 비자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월 근무 시간 또는 이제 급여에 따라서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한선 이상으로 근무를 하시게 되면은 지출 비용, 그러니까 급여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지출을 털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종합소득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시간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노동부 쪽에서 지원하는 워크넷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근무 시간에 어떤 상한선 없이 근무할 수 있는 분들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필요하신 경우에는 잘 체크하시고 나서 진행을 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불법 체류자분들을 쓰시면은 출입국 관리법, 출입국 사범으로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가장 좋은 구인 중에 하나 방법은 현재 직원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을 오래 같이 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직원 수 설정. 그럼 이제 직원 수를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직원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정규직과 알바로 나누겠죠. 정규직의 경우 안정적이다. 좀 더 책임감 있게 근무를 해주실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알바의 경우의 장점은 말 그대로 비용 절감이 있겠죠. 필요한 시간, 또 바쁜 시간, 이런 시간에 따라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과 알바 몇 명을 두고 영업을 하셔야 되는지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로봇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키오스크는 좀 작은 평수 추천드리고요. 테이블 오더는 20평 이상의 매장 크기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요. 건물을 하나 다 쓰신다거나 되게 넓은 평수 있잖아요. 완전 대형 평수. 그럴 경우에는 로봇도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비용 절감 차원도 있고 그다음 매장에 따라서 구인난이 요즘에 좀 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규직, 알바,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적절한 직원 수 설정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직원 급여 설정. 직원 급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상당히 좀 유동적이긴 해요. 일단 먼저 알바일 경우를 좀 알아볼게요. 기본적으로 시급 설정을 해서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만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월 근무일수 8일 이상이거나 또는 월 근무 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4대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된다 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알바 일수에 따라서 주휴수당도 지급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급여를 측정하시고, 또 하나의 방법은 보통 이제 원천징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업소득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일 경우에는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하셔야 되고요. 연말정산이라든가 4대 보험은 가입을 안 하게 되겠죠. 다만 사업소득자로 근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또 납부하셔야 된다. 이런 거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규직, 직원이죠. 말 그대로 퇴직금, 연차, 4대 보험 같은 것들 다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급여는 회사 내규라든가 그다음에 상호 간의 면접 시에 협의를 통해서 책정을 한 금액을 지급하시면 되는 거고요. 연봉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반적 회사 내부 규칙에 관련돼서 1년에 한 번씩 하셔도 되고, 중간에 승진을 한다 그런 거에 따라서 차등 적용해서 지급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요즘에 이제 보면은 요식업 쪽에서도 6일 근무를 기본으로 많이 했는데 점차 5일 근무제로 전환하는 추세고요. 그 5일 근무 같은 경우에는 또 시간이 중요하죠. 일일 근무 시간이 2시간 정도는 휴게 시간이 있지만 10시간에서 12시간 사이로 보통 많이 진행을 하니까 참고로 이걸 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 노하우. 면접을 통해서 좋은 직원을 채용을 하셔야 되는데 면접 오신다고 하고 안 오기도 하고 출근한다고 하고 또 안 오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출근하고 나서 일하다 말고 갑자기 막 도망치고, 그러니까 진짜 이게 생각보다 비일비재해요. 현재 또 구인난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1인 미디어 쪽으로 많이 빠지고 각종 새로운 직종들 많이 생기고 요즘 친구들이 또 요식업 쪽에서 일을 많이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구인난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게 정말 처음입니다. 얘들아 돌아와. 선생님 질문인데요. 하루만 일하고 도망간 직원도 급여를 다 줘야 되나요? 안 주고 싶지 사실은. 근데 줘야 돼. 근로기준법상에는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실제적으로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어. 유니폼을 입고 잠깐 담배 한 대 피고 온다고 해놓고 그대로 집을 간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별의별 일이 진짜 많이 일어나거든. 근데 여기서 내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현행 근로기준법상에는 하루를 일했든 뭐랬든 취급하는 게 맞아. 당연히 그거를 내가 뭐라 하고 싶지 않고, 다만 업주 고용주를 위한 법도 형평성이 좀 맞게 바뀌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모든 법이 고용주가 아니라 근로자 위주야.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지. 근무를 하기로 했어. 근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본인이 못하겠다고 갑자기 도망가 버려. 근데 직원 수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잖아, 역할이. 근데 갑자기 근무하다가 도망가 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 그 피해를. 결국 업주는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거든. 손해배상 청구. 근데 이거는 뭐야? 소송이지? 민사지? 그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잖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제발 보시는 고유 관계자분들이 계시다면 좀 바꿔주세요. 최소한의 형평성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친구들한테도 책임을 좀 질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세요. 최소한의 형평성에 맞는 법은 존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내 생각이야. 제가 면접을 볼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저의 면접 노하우를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시간을 좀 정해두는 편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생전 모르고 살다가 잠깐 면접을 통해서 우리 직원을 채용해야 될지 말지, 그리고 면접을 오시는 분들 마찬가지잖아요. 어쨌든 직장인데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내가 여기서 근무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게 저는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서로 알아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저는 면접은 상호간 면접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면접을 보고 면접 오시는 분들도 우리 회사를 면접을 본다. 두 번째, 개인사는 요즘에 절대 질문하면 안 돼요. 여자친구가 있냐 뭐 이런 거 질문 있잖아요. 그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되게 신뢰되는 질문이에요. 실질적으로 제가 면접을 볼 때 기본적으로 10대 때 그냥 그 친구의 환경이 있어요. 그리고 성인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의 경험치, 지금의 상황, 이 크게 세 가지를 물어보고 얘기를 좀 들어봅니다. 자, 그리고 저는 혈액형도 물어보고요, MBTI도 물어봅니다. 어떤 친구인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참고를 하기 위해서 체크를 하는 거고요. 첫인상, 뭐 관상학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무시 못 하거든요, 솔직히. 또 대화를 통해서 이 친구가 어떤 대화법으로 어떻게 풀어가고 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할 수 있고요. 나중에 이제 업무를 하나 예시를 들어서 상황을 한번 물어봅니다. 이럴 경우엔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그리고 물어보면 각자마다 갖고 있는 업무 진행 패턴, 그러니까 방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체크를 좀 하고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냐 보다도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고요. 반대로 면접을 보시러 오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자유로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저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여기는 어떤 곳인 것 같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면접을 보는 걸 추천해드리고 저는 실제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직원의 중요성. 오늘의 결론은 가장 중요한 건 직원이다. 혼자 운영하실 거 아니잖아요. 사장님답게 먼저 약속을 잘 지키고, 밖에서는 인생 선배처럼, 일할 때는 리더답게 서로 그렇게 존중해 가면서 신뢰를 쌓아 가신다면 좋은 결과로 보답 받으실 겁니다. 요즘
직원 구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꼰대, 권위주의적 사고가 아닌 존중받는 사장님이 되시길 바랄게요. 이것으로 자영업 성공기 8회차 직원 구성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 1000만 원을 벌게 해줄 남자 삼타 강사 천쌤이었습니다. 자영업 성공기를 세상에 널리 전파하라. 자세널천.